지금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가 나올 텐데, 제가 28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정말 이거 보고 너무 쇼킹했었어요. 이런 풍경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거라서 이하마을만이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 배경화면은 이제 이걸로 바뀔 것 같아요. 제 신청곡 받겠습니다. 이겁니까? 아쉽다. 꿈이 와, 여기는 진짜 내가 꼭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와야겠다. 그리고 젠장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우측으로 아저씨들 둘과 다시 여기로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내가. 우리 왔으면 간다는 마음으로 내가 위안을 삼아야지 정말. 근데 뭔가 더 개발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왔을 때보다. 약간 느낌적으로는 영도? 카페들 뭐 많이 만들어지는 데 있잖아. 거기에 온 듯한. 라스칼라 여기 식당 모녀 커플 있는 걸로 봐서 좋은 데 있는 분명히. 조살도 하고 오셨을 것 같아. 이거 하나만 먹으면 배고플 것 같아. 아, 여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산토리니 피라 마을에 왔는데요. 여기 한번 잠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토리니에 와보고 나서 28년 전이죠. 그때 왜 현대 도시가 아름답지 않은가 그걸 깨달은 곳입니다. 여기가. 그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썼는데 현대 도시가 아름답지 않은 이유가 재료와 형태로 나눠서 4사분면을 만들어서 재료는 단순하면서 형태는 복잡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떠올리게 한 게 바로 저거예요. 근데 그 재료는 비슷하면서도 형태가 복잡하려면은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당시엔 토목 기술이 별로 없었으니까 지형을 그대로 유지를 했었기 때문인 거고, 대신에 지형을 못 바꾸니까 건축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이런 물류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만 만들어야 돼서 재료는 통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옛날 마을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대에 와서는 물류가 발달하고 다양한 재료들이 오지만은 또 토목기술도 발달해서 땅의 모양을 바꿔서 획일화된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형태는 단순해지면서 재료만 복잡해지는, 혹은 형태도 단순하고 재료도 단순한 그런 아름답지 않은 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산토리니 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곳에 한번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저게 무슨 카톨릭 철치 리스 정도에 들어가 또 볼까요? 올라가는 길이긴 해요. 가볼까요? 와, 내가 그렇게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도 골격근량이 표준에 못 맞어. 꽤 올라오셨는데. 근데 그래도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몰라. 되게 재밌다. 일로 연결된다. 아, 그쪽이에요, 여기가? 이 폭 한 170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르코르비제가 얘기하는 그 모듈러에서
최소 주택의 폭. 우리 이 호텔 만약에 그 큰 캐리어 끌고 오면 어떻게 호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돈 받고 나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야, 그래야겠어. 그래서 젊은이들이 타고. 케이블카 타고 가는 걸로. 네. 두 분 가세요. 내가 찍어줄게. 아, 여기 이 벽에다가 상용하나 봐. 하얀색 벽에다. 이게 극장인 거야. 에휴, 조금만 해가지고. 네, 네. 청계산 등산하고 내려가는 기분이지 않아? 올라오는 사람들 계속 마주치고. 여기였던 거야? 맨 뒤? 오. 저기 혹시 무너져 내릴까봐 보완하는 그런 봉사를 했네. 그리고 이런 거 흘러내리니까 산사태 같이 중간중간에 댐처럼 막아놨어요. 바위 굴러내리지 못하게. 걸어 내려간 사람도 있어. And I'm just, I need. 아, 이거 화산 섬 이걸 타고 가는 거야? 아, 화산 섬 못 가보고 이 산토리니 섬의 화산 꼭대기를 가봤지. 그랬어요. 지그재그로 엄청나게 산길을 고생고생해서 올라갔는데 볼 거 하나도 없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안 타도 되지 않을까? 네. 응. 야, 바다 색깔이 정말 끝내주네. 저기 있다. 당나귀. 나귀 타고 내려가는 사람들. Oh, yeah, yeah. 이거 예쁠 것 같은데? 스타일이 바꿔주고 싶어. 어. 굉장히 비싸. 기념으로 좀 사가지고 갈까? 아니야. 저 이하에도 가격 있죠? 네, 거기는 이하에서 사야지. 기념품 사려면 여기서 사라고. 그래? 이하가 기념품인데. 아, 그래? 이하가 좀 비싸. 이쪽에? 재밌을까? 네. 이쪽으로 가시죠. 아까 우리 아침 9시에 걸어올 때랑 또 완전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일단 건축가로서 피라마를 저희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골목길 네트워크가 흥미롭기 때문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나뭇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줄기가 올라가다가 나뭇가지가 나가고 거기서 또 다른 나뭇가지가 나가고 계속 나뭇가지가 브랜치 아웃해서 이렇게 뻗어 나가잖아요. 그럼 나뭇가지 이쪽 나뭇가지 끝에서 저쪽 나뭇가지 끝으로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내가 이쪽 나뭇가지 끝에서 저쪽 나뭇가지 끝으로 가려면은 다시 거꾸로 돌아온 다음에 줄기에서 다시 글로 가야 돼요. 이거를 이제 수목형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리솜이라고 있어요. 덩쿨 줄기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가다가 연결되고 이것들이 서로 막 나뭇가지 끝이 다시 연결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런 리솜적인 관계를 가지는 게 신경망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넥텀이라고 하죠. 뇌신경 회로망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병렬로 막 연결되어 있고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도시는 이 수목형 관계가 아니고 리솜형 관계예요. 그거를 극단적으로 재미나게 보여주는 데가 이 휘라마을 같은 데인 거예요. 산토리니 섬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돼 있잖아요. 그 경사져 있는 거에다가 그런 복잡한 골목길이 얹혀지니까 어느 골목길은 우리가 같은 콘타 라인을 따라서 거의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있고 어디에서 거기서 90도로 꺾어서 가면 계단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계단은 경사가 급하기도 하고 어디는 좀 만만하기도 하고 아마 전 세계에서 이 골목길 망의 패턴이 여기가 제일 복잡한 데인 것 같아요. 수목형 관계와 이 리솜의 관계
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리조모로 네트워크 되어 있는 경우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걸어온데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다가 그 아래 평행에서 타는 골목에 가다가 이 골목 계단으로 내려오면 다시 만나기도 하다가 뭐 성당 같은 거 우리 갔을 때에도 그 성당에 가서 또 다른 루트가 있어가지고 쇼컷으로 해가지고 직선으로 된 골목길 내리막으로 해서 케이블카 타는 데로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경망 같은 이 골목의 망들이 엄청나게 다채로운 그러한 경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가장 다채로운 공간에 체험을 하게 해주는 곳이 이곳 산토리니의 피라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게 될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항상 경이롭다. 제가 맨날 강조하는 이벤트 밀도가 진짜 높은 데거든요, 여기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책에서 얘기할 때는 이벤트 밀도를 단순하게 걸어가면서 가게 입구의 숫자로 정량화해서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종류의 이벤트 밀도인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과 그 길들이 경사가 져 있느냐, 계단이냐, 평행하냐, 뭐 이런 것들. 거기다가 또 어느 포인트에서는 또 바다가 보이기도 하고 어느 포인트에서는 언덕이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가 단위 시간당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공간감의 변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 이 산토리니 피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공간은 저희가 도시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쇼핑몰 단지 설계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항상 하나의 표본이 되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건축가라면 한 번은 꼭 경험해보면 좋은 것이고 이 셜록 홈즈를 보시는 왓슨 분들도 한 번은 꼭 간접적으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산토리니 샐러드? 네. 요리 우리 사무실 근처에 이런 샐러드 팔면 매일 먹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빨리 와. 얘는 뭐예요? 그리스식 차즈키랑 같이. 야, 맛있다 이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산물일까? 우리는 그걸 이렇게 풀어서 먹잖아요. 껍질이 되게 연해. 여기 어떻게 알고서 구글 지도를 찾아서? 네. 이분이 아주 한평가스를 기가 막히게 했네. 저번에 플라카도 그렇고 엄청 달아 보입니다. 네, 저희 지금 이하 마을에 와 있는데요. 이하 마을은 보시는 것처럼 능선이 쭉 따라가고 있는데 그 능선이 계속 이어서 온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근데 이 마을이 좀 특이하고 특별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동차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달동네 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 모든 공간들이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접근이 절대 안 되고요. 모든 외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다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보행 전용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경사가 워낙에 급하기 때문에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은 이 앞에 집의 지붕이 윗집에 테라스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다 보시면은 계속 시리즈로 되어 있는 이 테라스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다랭이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사대지지만은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평지를 만들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붕면이 생겨나가고 그 지붕면이 테라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거가 이게 워낙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계단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약간 기울어져서 내려오다가 계단이고 기울어져 내려가다가 계단이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내려가는 걸 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촘촘한 계단이 나왔을 텐데 그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가 나올 텐데 제가 28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정말 이거 보고 너무 쇼킹했었어요. 이런 풍경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거라서 아까 보셨던 산토리니의 피라 마을을 봤을 때도 되게 좋았는데 이하 마을에 왔을 때 훨씬 더 조그만한 주택 단위로 공간이 쪼개져 있고 더 프라이빗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이상적인 주거 환경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골목길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거의 개미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그 뿌리가 뻗어나가듯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끈이 하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딱 보면은 프라이빗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프라이빗 공간이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 계단은 퍼블릭한 공간이긴 하지만은 이 끈 하나로 프라이빗 스페이스와 퍼블릭 스페이스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걸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지금 한 10계단 정도 내려오면은 또 한 번의 갈림길이 생기죠. 나뭇가지처럼 또 쪼개지는데 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유니트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저희 집은 여기서 이제 2칸 정도 올라가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제가 묵고 있는 방은 여기인데 이 옆에 방이 이렇게 시메트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문을 열고 또 들어가면은 여기서 한 번 더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들어와서 커머셜 스트리트에서 90도 꺾어서 내려오고 거기서 또 90도 꺾어서 내려오고 거기서 또 90도 꺾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꺾어서 내려갈 때마다 꺾을 때마다 훨씬 더 조금 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되는 거고 그때마다 맨 처음에 입구는 끈으로 되어 있는 게이트였다가 여기는 낮지만은 이런 문으로 된 게이트가 있고 그리고 안에는 이제 잠근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되게 특별한 건 뭐냐면은 똑같은 외부 공간이 아니고 외부 공간이 일단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동하는 공간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골목길처럼 되어 있는 계단과 이런 걸로 만들어진 이동하는 공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테라스 공간 같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모양이 다 다르고요. 그 패턴이 다 다릅니다. 커넥텀이라고 그래서 뇌신경이 지도가 계속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할수록 새롭게 신경의 연결망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의식과 성격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커넥텀이라는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골목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인간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 커넥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유니크하죠. 이 경사로가 지형이 뭐 급하게 떨어지는 데도 있고 완만하게 가는 데도 있고 꼬불꼬불하게 가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금 이 골목길의 커넥텀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세세하게 잔뿌리처럼 가지쳐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안으로 점점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봤던 피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런 프라이빗한 숙소가 있는 공간이 아니었고 대부분 다 가게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니까 이런 데서 다시 또 저쪽 옆에 골목길로 연결이 되면서 그 리솜이라고 했죠, 제가. 그런 덩쿨처럼 막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이런 수목형으로 돼서 가지치기로 계속 내려가면서 각각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개미굴 같은 느낌이에요. 들어온 다음에 여기 가면은 이 공간 안에서도 이 50cm 낮은 대문이 있고 난 다음에 공간이 둘로 쪼개져 있죠. 여기 수영장, 아주 조그만한 개인 수영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몸을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와가지고 선베드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이 애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돼 있고 또 이런 장치들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커튼을 풀면은요. 그러면은 조금 더 프라이빗해지는 거죠. 햇빛을 가릴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뭐 연인이 둘이 같이 누워서 애정행각을 하더라도 좀 덜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의 성격이 바로 이 4m 뒤에는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스트리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만 내려와도 엄청난 프라이빗한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딱 거의 비슷한 간격으로 나옵니다. 바깥쪽에 썬데크부터 수영장 존, 그 다음에 여기 리빙룸 존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룸 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프라이빗해지죠. 이 인테리어를 보시면은 침대 옆에 있는 사이드 디스크나 침대나 벽이나 천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번 시선을 끌고 가면은 연속돼서 가서 하나의 연속된 표면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하고 제일 비슷하냐 하면은 동굴하고 제일 비슷한 거죠. 동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바닥과 벽과 천정이 구분이 없이 하나의 돌로 만들어진 연속된 표면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생명이 잉태하자마자 처음 경험하는 그 엄마 뱃속이라는 공간도 뭐 벽과 천정과 바닥이 구분되지 않은 연속된 표면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간에 들어오면은 이게 딱 사각형 직육면체의 공간이 아니고 벽에서 천정으로 연속되게 가는 이런 공간들은 좀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공간이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아치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인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화장실이 나옵니다. 이곳은 또 회색으로 된 연속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표면으로. 그래서 소리도 되게 울리죠. 동굴 같은 느낌이 더 나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더 다시 가지치기 하듯이 들어가면은 이 안에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샤워를 하는데 이 모든 표면들은 다 연속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개미굴이라고 상상을 해보시면은
가장 안쪽에 샤워와 변기와 세면대 이런 것들이 있고, 안으로 나오면 싱크대와 이런 존이 있고, 침실 존이 있고, 리빙 존이 있고, 수영장 있고, 선데크 있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다른 집들의 발코니 테라스들이 쭉 보이는 그런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진짜 어느 것 하나 모양이 똑같은 것이 없는, 다 다른 모양을 가진, 또 다른 앵글을 갖고 있는 그러한 테라스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셉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그런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모셰 샤프트라는 그 이스라엘 출신 건축가 분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대학원 시절에 자기가 논문으로 했던 거가 실제로 채택이 돼서 그 몬트리올 엑스포 할 때 시험 주택으로 지어진 게 있어요. 헤비타트 67이라고 1967년도죠. 그러니까 그때 지어진 거가 딱 이 컨셉입니다. 이 이하 마을, 이 산토리니 섬에 있는 컨셉을 그대로 써서 각각의 집들이 앞에 테라스가 있고, 그 테라스는 그 아래에 있는 집의 지붕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쭉 연속된 테라스가 있는 것 같고, 그 계보가 나중에 이어져서 뭐 마운틴 듀웰링이라는 프로젝트도 나오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한 송도에 테라스 하우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도 사실은 그 계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약간 정말 거의 테라스 매니아잖아요.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다 발코니나 테라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인 외부 공간에 대한 그러한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근데 그거의 출발점이 사실은 이하 마을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1996년도에 제가 이걸 봤는데, 왜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주거들은 실내 공간만 평수를 정하고 실내 공간에 대해서만 부동산 가치를 매기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야외 공간들을 만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 중요한 가치들을 잘 모르는 거죠. 안에 들어가면 되게 프라이빗하게 나만의 공간을 쓸 수가 있지만은, 바깥에 나오면은 내가 선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그룹핑을 해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집합주택의 아름다움이고 도시생활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인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설계했던 거가 이제 아페라 한간이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어쨌든 기본 컨셉은 똑같습니다. 안쪽에 있을 때는 프라이빗하고, 발코니로 나오면은 그 발코니에서 각각 모양이 다른 외부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의 테라스를 보면서, 그러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풍경이죠, 사실 그거 자체가. 우리가 풍경이라고 하는 거가 뭐 이렇게 자연만 바라보는 게 풍경이 아니고,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상태 내에서 다른 사람하고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소통하는 것, 그런 환경도 되게 좋은 풍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잘 만들어진 거가 이 이하 마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의 유일한 단점은 뭐냐면은 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안쪽의 공간은 이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맛통풍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름다운 마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장애인 접근이 안 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방법 때문에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은, 앞으로 예를 들어 소방 같은 경우도 드론으로 소방을 할 수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로봇이 가서 소방을 한다든지, 혹은 장애인 접근 같은 경우도 지금은 휠체어만이 가능하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고 바퀴가 계단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뭐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나온 그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소방법도 바뀌고 장애인법도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도시들이 앞으로 더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셜록 현준에서 몇 번 얘기했던 거가, 진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는 적당한 불규칙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적당한 불규칙성을 잘 보여주는 게 이곳이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저 뒤에 보이는 바위 섬 같은 거 보시면 지형이 엄청나게 불규칙하게 나와 있는 자연발생적인 건데, 건축은 그 지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이렇게 살포시 얹어지면서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축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죠. 우리의 극동아시아의 건축도 지형을 바꾸지 않고 그 위에 뭐 정자라든지 집들을 안 칩니다. 그래서 그런 얹혀져 있는 형태로 건축을 하는데, 우리는 건축 재료가 나무다 보니까 이 나무를 땅에다가 그냥 지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주춧돌이나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로 만든 집을 띄워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형과 건축물이 약간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됐다면은, 여기 보시는 것들은 그 지형에 이렇게 꽂혀 있는 것처럼 한 덩어리로
자라나듯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그 기둥식 건축, 목조 구조를 통해서 만든 기둥식 건축의 그 자연과 융합되는 건축의 모습과는 좀 다른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벽 중심의 건축이고, 그리고 방수재료다 보니까 땅하고 훨씬 더 조합이 더 잘 돼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더 연속된 표면처럼 보이는 거죠. 이하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으로 다 칠을 했기 때문에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부산에 있는 감청마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리는 거의 비슷한데 거기는 되게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하마을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불규칙성이 더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불규칙성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흰색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여기에 온 지 지금 한 6시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서도 햇빛의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고요. 해의 색깔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저녁 노을 질 때쯤 되니까 이미 약간 붉은색 빛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아까 저희가 점심때 여기 왔을 때에는 아주 백색으로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이, 미세한 변화까지도 느껴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가 되게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산토리니 섬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붕들이 이렇게 볼트 구조로 만들어진 게 되게 많더라고요. 평지붕으로 안 만들고 볼트로 만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구조들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조화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여기 보시면은 어디는 볼트 구조로 되어 있고 어디는 평지붕으로 되어 있고, 평지붕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윗집에서 테라스를 쓰고, 볼트 중에서도 천창이 뚫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보이는 되게 특징적인 건데, 저 계단을 보통 다 백색으로 칠해 놓고 계단을 밟는 부분들을 회색으로 칠해 놓더라고요. 저렇게 밝은 회색으로. 그게 만약에 저게 다 똑같은 흰색이었으면은 이게 발을 헛디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계 엣지 부분은 백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갈 때는 그게 되게 인식이 잘 되더라고요. 저쪽으로 가볼까? 해 떨어진 다음에도 이 거리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 바지 마음에 드는데? 아, 그렇죠. 옷이. 이거 윗도리하고 이거 딱 괜찮은데? 끈이 너무하네, 끈이. 끈은 없을 수 있어. 그냥 일반 벨트 하면 될 것 같아. 눈에 딱 띄는데? 근데 이 옷이 사. 이따가. 아, 네. 이말 비싼 거. 응? 이말 비싼 거. The hammer on it. 이 동네보다 나는 우리 호텔 있는 동네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진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더 날아가면 이따 올라갈 때 힘들 것 같아. 제가 대학원 때, 그러니까 건축 공부를 한 지 5년 차 됐을 때, 그때 28년 전에 여기에 와보고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되게 아름다운 그러한 불규칙성이랄까 그런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꼭 한번 다시 와보고 싶다.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다시 와보고 싶다. 그때 혼자 다녔기 때문에 진짜 로맨틱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 또 이 아저씨들이랑 같이 왔다는 게 진짜 상당히 아쉬운데, 세 번째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똑같이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 경사대지에 있는 집합주거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이하마을만이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응? 걸려있던 옷이 없어. 이거 샀나 보다. 역시. 아니야, 있어. 가격을 물어봅시다. 나 옷을 주로 여행할 때 사거든. 이럴 때 사는 거야, 그냥. 내가 옷 사러 다닐 시간이 없잖아. Okay, so how much is this? 100. $100? No, euros. Euro? What do you think? Is it linen? It's cotton. Cotton? It is cotton 100%. But we have some linen also. Can you take a look at? 근데 여기가 엄청난 부자들의 공간이 되기 어려운 그 제약 중에 하나가 요트 정박장이 없는 것 같아. 요트 정박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을하고 너무 멀잖아요. 그 포르토피노 같은 데 가면은 바로 코앞에 요트 정박장이 있고 그 바로 코앞에 집이 있거든. I'm gonna try to catch the sunset.
봤을 때는 빌딩 사이즈가 다른 건물보다 훨씬 크잖아. 지금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정방형에 가까운 평지로 되어 있는 광장도 없었잖아, 지금까지. 대부분 다 좁은 골목길에 계단에 막 이런 공간들밖에 없는데, 그 얘만 어쨌든 평탄화 작업을 하고 거기에 2층 이상 높이의 플러스 돔까지 해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스케일상으로 보면 여기 되게 중요한 센트럴 광장인 거지. 근데 뭐 나같이 이하섬의 테라스에 빠진 사람은 저건 뭐 그냥 별 감동이 없는 그냥 마을회관 같이 보이는데 나는. 내 스마트폰 배경화면은 이제 이걸로 바뀔 것 같아. 예전에 제가 대학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모리스 스미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말하는 이론 중에 파이 디어리라는 게 있어요. 모든 동물이나 사람들은 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면서 X축 방향으로 가다가 Y축 방향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X축 방향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90도로 꺾어 나가면서 공간을 확장해 나간다는 이론인 거예요. 저희가 쭉 보시는 이 거리가 파이 디어리로 보면은 기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메인 스트리트는 경사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이다시피 이 산 능선을 따라서 같은 콘타 라인으로 쭉 가급적이면 직선에 가깝게 가는데 높낮이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메인 스파인, 그러니까 축을 이루는 척추 같은 거죠. 그게 이루어지고 거기서 그 파이디어리처럼 90도로 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거기서 90도로 빠져나갔죠. 그런 다음에 집으로 들어갈 때 한 번 더 90도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또 집으로 들어갈 때 90도 또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파이디어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든 도시들은 뭐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는 브로드웨이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어느 미국의 중소도시를 가더라도 메인 스트리트라고 불리는 데가 하나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하 마을 같은 경우에 메인 스트리트는 이 스트리트인 거죠. 이 라인이 높이도 거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콘타 라인을 따라서 직선으로 쭉 가고 물론 이게 완벽하게 직선이면은 엄청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끝이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의 대로가 그런 재미없는 거리죠. 근데 여기는 살짝 아주 약간씩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어 프론트가 살짝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하면서 그 뒤를 계속해서 언베일링 한다고 해서 베일을 걷어내듯이 계속해서 그 탐험하듯이 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는 한 50m 이내에서 쭉 연속돼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가서 보셨던 것처럼 거기 막 사람들 다 사진 찍는 공간 있었잖아요. 그 약간 견목 현상이 일어났던데 거기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하 마을을 플래시백으로 다시 볼 수 있는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쯤 있으면 좋아요. 내가 쭉 지나왔던 그 여정들을 되돌아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딱 하나 있으면은 똑같은 공간을 1인칭 시점으로 경험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서서 뒤에서 플래시백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는 3인칭 시점을 한번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좋은 도시입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이 메인 스트리트의 도로 포장재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왜 피라미드가 대단하냐. 피라미드는 큰 돌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규모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벽돌로 만들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피라 마을도 가서 보고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넓은 큰 돌이 메인 스트리트에 포장재로 쓰여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피라 지역에서는. 여기는 이 스트리트가 그걸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공사 단가가 높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 주변의 샵들은 물건 가격이 좀 더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게 도로 포장재가 뭐냐 이거를 보시면은 이 스트리트의 퀄리티가 어떤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재미난 거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28년 전에 왔을 때는 이 거리를 보지는 못했어요. 이거보다 한참 전에 그냥 초입에서 이 숙소 그것만 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네요. 이 스트리트가 있고 거기서부터 가지치기 해다가시지 숙소들이 쫙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되게 재미난 것 같습니다. 네. Thank you. You're welcome. Have a good day.
€60.50. Yeah. Okay, 2 please. Yeah. 여기 예쁜 거 많은데. 아, 우리 티셔츠를 사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아, 진짜 예쁘네. 너무 예쁜 것 같아. 아,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야, 우리가 여기저기 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건축물로는 정말 최고다라고 우리가 느꼈던 거가 아람브라 궁전이었잖아. 그 미술관 중에 정말 최고다. 킴벨 아트 뮤지엄. 목욕탕 중에 최고인 것 같다. 발스 스파. 마을 중에 최고는 난 진짜 이하 마을인 것 같아요.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 규모, 마을 정도 규모 이상의 건축 중에서는 진짜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이하 마을이. 그래서 나중에 저기 뭐 남부 이태리에 어디 또 이런 데 많으니까 가면은 또 생각이 바뀔 수 있겠지만은 난 진짜 좋다고 하는 포르토피노는 가봤거든요. 거기 잽도 안 돼. 여기가 훨씬 더 예뻐. 포르토피노가 이태리 북부의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중해의 오른쪽 끝이거든요. 그 내가 듣기로는 깐느니스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요트들이 동쪽 끝에 와가지고 정착해서 쉬는 데가 포르토피노예요. 그 웨인 루니가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거기도 이렇게 아름답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난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시야에 들어오는 게 하늘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바다가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땅만 보면은 땅은 딱 한 반반인 것 같아요. 반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건축, 인공적으로 만든 건축이고요. 땅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자연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냥 인공이 아닌 자연의 불규칙한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와 하늘, 그 다음에 인공과 자연이 되게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성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이 부분이 마음에 드는 거는 프라이빗한 외부 공간이 많은 그런 마을이라는 점인 거죠. 우리가 맨하탄도 되게 좋고 다 하지만은 거기는 야외 공간은 완전 100% 퍼블릭 스페이스밖에 없잖아요. 다 뭐 포켓파크나 아니면 센트럴파크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런 좋은 지중해와 하늘과 햇빛과 이런 것들을 나의 프라이빗한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즐길 수가 있고 또 동시에 혼자만 외롭게 처박혀서 즐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즐길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이 이게 적절한 거리감을 두는 거죠. 자연과의 적절한 거리,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과의 적절한 거리를 두는 공간으로는 진짜 최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도시에 산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간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 그러면 저는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러한 도시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